대기업 과장까지 달았으면 퇴직금 1억이면 어디 가서 굶어 죽겠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직장 생활 몇십 년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자산도 모았다 싶었는데 막상 퇴직 후를 맞닥뜨리니 생각보다 빠르게 통장이 가벼워지는 경험. 그것도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위 잘 나간다고 알려진 대기업 과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겪는다면 남 얘기 같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기업에 오래 다니면 과장급이나 차장급쯤 되면 퇴직금이 꽤 될 테고 그 돈으로 34년은 마음 편히 쉬거나 다른 일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허투루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상 못했던 의료비, 부모님 용돈, 자녀 학자금, 심지어 주택 유지 보수 비용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정말 내 돈이 맞나? 쉽게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나마 현금이 머무는 시간은 잠시고요. 오늘은 대기업 과장, 퇴직금 1억으로 3년 버티고 지금은 고시원 신세라는 한 문장에 담긴 뼈아픈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막상 현실로 탁 치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솔직하고 현실감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랑 대화하듯 편하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소개해드릴 3가지 사례를 통해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혹은 미리 대비하면 저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론 은퇴 이후의 현실과 3가지 사례. 준비는 했는데 뭔가 부족했던 김 과장 이야기. 김 과장은 대기업 연구직으로 28년을 일했습니다. 들어가긴 어려워도 한번 발 붙이면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연차 올라가면 삶이 편안하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직종이죠. 김 과장은 그 기대를 충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용돈도 챙기고 자녀 교육비도 크게 부족함 없이 써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정년 2년 앞두고 희망퇴직 패키지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정산받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퇴직금 1억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장담했습니다. 한 3년은 쉬면서 재충전하자. 천천히 새로운 일을 찾자. 이런 마인드였죠. 그런데 첫 해부터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매월 나가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보험료가 또 있어요. 게다가 가족 중 누군가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이 생기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그런 지출이 있어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월말이면 월급 들어오니까 또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퇴직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게 끝입니다. 추가 유입이 없으니까요. 첫 해에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빠져나가고 둘째 해부터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조금만 더 아껴 써야지. 하지만 이미 생활 패턴이 한번 굳어졌다면 잘 안 바뀌어요. 결국 3년이 훌쩍 지나면서 그 많던 1억이 거의 바닥나 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재취업도 쉽지 않으니 부득이하게 월세 30만원짜리 방을 찾다 보니 고시원이나 다세대주택 지하방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김 과장의 문제가 뭘까요? 은퇴 후 일자리를 명확히 구해놓지도 않았고 자녀 지원이나 부모님 병원비, 각종 건강보험료 상승 같은 예상 밖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빨리 사업해야지 무리한 투자로 날린 최 부장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 부장은 대기업 영업직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활동적이고 사교성이 좋아 성과도 괜찮았죠. 그래서 늘 꿈꿨던 게 나중에 내 가게, 내 사업 한번 해보자였습니다. 은퇴하면 목돈을 손에 쥐게 되니 그때가 딱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생각했던 가게나 사업 아이템은 실전 경험이 전혀 없던 분야라는 겁니다. 지인 말만 믿고 유행한다는 말만 듣고 창업을 했는데 초기에 매장 인테리어와 권리금, 기기 구매비, 홍보비 등으로 퇴직금 거의 절반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문 열고 장사를 시작해보니 생각처럼 손님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시간 지나면 입소문 나겠지 하고 버티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 금세 다른 가게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최 부장이 운영하는 가게는 그 경쟁에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월급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꺼내 쓰다 보니 가게 운영비와 본인 생활비가 엉켜버려서 순식간에 자본금이 말라버린 거예요. 결국 1년 반 만에 사업을 접고 남은 돈도 거의 전부 잃었다고 합니다. 최 부장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은퇴 후 자영업이나 창업을 무작정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경험이나 시장 조사를 했는가입니다. 단순히 내가 영업은 잘하니까 장사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친 거죠. 은퇴 뒤 못 놓는 부모 역할, 결국 자녀 학자금 부담에 허덕이는 이 차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 차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차장은 비교적 회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녀를 늦게 둔 케이스라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본인은 정년이 다가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늦둥이 부모님들, 귀하고 귀하다 보니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걸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못했어요. 대학 등록금, 유학준비, 심지어 자녀 유학 생활비까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지출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보통은 현역으로 직장에 다닐 때야 월급이 나오니 카드값 돌려막기도 가능하지만 퇴직금과 조금씩 모아둔 예금으로 메우기 시작하면 금세 바닥납니다. 나중에는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신용대출까지 건드리게 되고 이자 부담이 쌓이다 보니 퇴직 후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직업을 찾거나 알바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요. 정작 본인의 노후 대비는 뒷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거처도 포기하고 고시원이나 작은 원룸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차장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부모 역할과 은퇴 후 삶의 균형입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퍼주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은퇴 후 생활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한국 사회에서 자녀 교육이 중요한 건 맞지만 본인 노후 자금을 먼저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무리 은퇴 준비의 핵심과 제안.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름의 계획은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현실의 파고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회사에 다닐 때는 안정적인 월급이라는 보호막이 있었기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지출에 대한 불안감이 비교적 적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한정된 목돈으로 다양한 변수를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표 금액 설정. 은퇴 이전에 최소한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는가를 미리 계산하고 필요한 은퇴 자금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나 은퇴하면 그냥 적당히 먹고 살면 되지.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월세나 관리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그리고 가족 부양 비용까지 리스트업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 1억이란 숫자가 실제로 얼만큼 버틸 수 있는지 감이 확 오게 됩니다. 은퇴 후 소득원 설계. 일을 아예 안 하고 쉬는 것도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 놀고 먹으려면 적어도 몇 억이 더 있어야 한다 정도의 현실적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반은퇴 개념으로 퇴직 후 파트타임 일자리나 작은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없던 분야에 뛰어들기보단 자신이 현역 시절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아요. 가족 지원과 노후 준비의 밸런스.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을 가정해 둬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은퇴 시점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자녀의 학자금 대출 및 스스로의 용돈 관리를 어떻게 설계할지 미리 상의해 보세요. 부모님 부양도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쓸 돈이겠지 뭐하고 넘어가면 결국 내가 최소한의 노후 대비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벌면 그 부담이 또 가족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니까요. 예비 비상금 마련. 은퇴 준비는 몇 년치 생활비만 준비하면 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비용을 댈 비상금이 따로 필요합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예비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라고 권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보다 더 넉넉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인 창업 마인드.
창업이나 자영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은퇴 자금 전부를 올인하는 건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내가 은퇴 자금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지, 나머지는 절대 깨지 말아야 할 안전 자금으로 남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서 시작하는 게 안전하겠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 은퇴가 멀어 보이는데 굳이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은퇴는 정말 금방 온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 중도 퇴직이나 희망 퇴직도 많으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의 은퇴 후 모습을 가정하고 필요한 자금과 소득 구조를 설계하는 일에 귀찮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김 과장, 최 부장, 이 차장 같은 사례는 뉴스나 주변 사람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는 에이, 난 아니겠지 하는 일들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아주 흔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은퇴 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수시로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퇴직금 1억으로 몇 년 버티다가 결국 고시원 신세 같은 안타까운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불안이 아니라 준비된 설렘으로 은퇴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